네, 반갑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폐가 안 돼야 될 텐데. 네. 네, 아무 말이나 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M으로 주소 받으셔서 택배 보내달라고 주시라고 야시 프린세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원래 저희 스텝이 있어서 대신 해주던 일인데요. 혼자 이게 진행을 하면서 아마도 지금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 읽고 답변 드리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마포구 공동역 근처입니다. 공동역 근처에 오늘 이제 인스타 라이브는 리딩게이트 인스타 계정에서 진행하고 있지만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루리북스라는 서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번거로 오시겠지만 지나가는 길에 들려주시면 제가 오늘 선물 드리는 걸로 당첨되신 분들한테 오시면 제가 사인해서 직접 선물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아날로그 감성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 번씩 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동역 근처 이루리북스 서점 들릴게요. 꼭. 네. 피어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더 영희하는 뭘까요? 은주신님, 예. 용윤아님이 작가님이시군요. 이랬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고 오셨군요. 아하, 그렇군요. 그다음에 DRBTK님 경북 경산, 경산 좋지요. 네, 네. 가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엠버맘님 꼭 오세요. 네, 아이랑 같이 올게요. 좋네요. 서울이 아니라 아쉽네요. 사시는 곳이 서울이 아닌가 봐요. 핑계김에 서울 오시는 거죠. 네. 멋진 작가님 해주셨습니다. 네. 사진 찍어야겠는데요. 네. 오시면 사진 찍어드립니다. 사진 찍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당님이 다른 곳에서 작가님 뵈니 좋으네요. 그래서 아마 코당님은 우리 출판사나 저의 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윤아님은 광주여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라514님은 작가님 팬입니다. 세상에 제 팬, 예, 제 팬. 그 귀하다는 저의 팬이 또 등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살짝 달라 보이셈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ABCD 1717쌤. 예. 제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나 봐요. 그 다음에 팬이라고 해주시는 고당님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마침내 10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시. 우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작가입니다, 작가. 네. 너무 정직하게 차분하게 댓글을 읽어주시니 귀여우신데요?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귀여운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작가이자 북극곰 출판사 편집장, 그리고 이루리북스라는 그림책 서점의 대표인 이루리입니다. 이루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꾸벅. 네. 올해 처음 뵈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바라시는 거 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코에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코를 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그림책에 관한 얘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이 자연스럽게 북극곰 배지가 눈에 쏙 들어온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북극곰 출판사 굿즈고요.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입. 그림책은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너무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비용님,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30살에 그림책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30살 이전에는 그림책의 기억을 몰랐고요. 우연히 30살에 그림책을 봤는데
어린이 책인 줄 알고 봤다가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충격과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여자하는 아이 데리러 갔다가 뛰어왔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북극곰 너무 귀여워요. 배지 귀여운데야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은 또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또 교육용으로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요. 네. 저는 30살에 그림책을 만나서 그림책이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각예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저에게 그런 생각을 품어준 책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레오 리오니의 프레드리, 그 다음에 존 버닝햄의 지각대존 같은 그림책들이 저를 그림책의 세계로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셨냐고 제이루루님이 하셔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리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답변 드리고요. 그 사이사이 또 타임라인에 질문해 주시면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선님, 조인선님, 네, 조방님 반갑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초맘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초초맘. 저희 아이는요. 한글 책이든 영어 책이든 그림책을 좋아하고 지금도 긴 글밥책을 읽어도 그림책을 보고 있어요. 그림에서 주는 느낌 너머로 상상하는 것, 다 말해주지 않아도 이해하는 재미가 있다고 전에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림책을 좋아하고요. 그런데 글밥으로 많이 표현된 책보다 그림책은 생략되고 압축되어 있는데 가끔 저랑 아이가 같은 책을 보고 나서 생략되고 압축된 부분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 저는 제가 맞는 것 같은데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지, 그래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옳은 이해가 되도록 이끌어갈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엄마이기에 그림책 엄마가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가끔 엄마가 읽어달라고 하는데도 그림책 읽어도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책을 봤는데 엄마가 이해한 거랑 아이가 이해한 게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야, 그거 틀렸어. 작가의 의도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 아니면은 누구든지 정답은 없는 거니까 인정해 주고 내비둬야 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술작품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 작가의 의도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지금 이제 읽은 어머니 독자가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 왜 생기냐면 우리가 받은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입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험 봐야 되니까 문학책을 보면서도 정답이 있는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작가도 내가 이걸 가르치려고 이게 정답이어서 이 예술 작품을 썼다는 작품은 없거든요. 작가는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과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지,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서, 독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에게 창작의 자유가 있다면 독자에게는 감상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책을 볼지 결정하는 것도, 고르는 것도 선택의 자유도 있고요. 그 책을 앞에서 볼지부터 볼지 뒤에서부터 볼지 책을 보는 방법의 자유도 있고요. 그 책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든 그것 또한 자기 마음이다. 정답이 세상에 있고 정답이 내 밖에 있다면은 인간에게는 그 자유와 탐험, 꿈, 노력 이런 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작가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 그랬죠. 제가 쓴 책이 사실은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작품이 네,
이 책입니다. 네, 까만 코다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책이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엄마 곰이랑 아기 곰이 있는데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총을 겨누죠. 그런데 엄마 곰이 사냥꾼이 나타났다는 걸 알고 아기 곰을 안아서 가려주거든요. 그런데 아기 곰이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는데 보니까 엄마의 까만 코가 사냥꾼한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곰이 엄마의 까만 코를 가려서 엄마 곰은 아기 곰을 안아줘서, 그리고 아기 곰은 엄마의 까만 코를 가려서 서로를 구해주는 얘기가 이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보신 분들 중에도 한국 독자들은 유난히 작가님 그 책을 쓰신 의도가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꿈에 아기 곰이 엄마 곰의 코를 가려서 엄마 곰을 구해주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지, 독자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를 가르쳐 주려고 쓴 건 아니라는 거죠.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저도 막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책의 메시지가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독자마다 다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거다. 독자에게는 감상의 자유가 있다. 그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때 책 읽기가 훨씬 더 재밌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으셨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책을 읽어달라고 한다. 그림책을 읽어줘야 되냐? 읽어줘야죠. 여러분, 읽어줘야 달라고 할 때가 행복한 겁니다. 책을 읽어달라고 아이들이 부모한테 하는 건요, 같이 놀고 싶다라는 뜻이지 다른 뜻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좀 있으면 아이들이 책 읽어달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하고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좋아할 때, 놀아달라고 할 때, 책 읽어달라고 할 때 같이 잘 놀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박수. 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읽어주기 좋아하는데 그 시간 참 소중해요. 안녕하세요. 네. 고창맘님, 네. 엠본맘님이 맞아요 해주셨고요. 네, 오래 남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러블리 인서님, 그렇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다고 아이시스렛 74 써니님이 작가님 책을 지난주에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물어봐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조방님은 책 읽어주면 말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건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알죠. 자, 그 아이시스렛 74 써니님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준비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맘 7세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7세, 4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기도 하지만 엄마가 읽어주는 것을 좋아해서 종종 읽어주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직 글씨를 몰라 제가 전적으로 읽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항상 시간에 쫓겨 대사만 후다닥 읽어주게 되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추천하시는 그림책을 효과적으로 읽어주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질문 써주셨어요. 써니님이. 책 뒤편에 작가님 책을 영어로 옮겨진 것을 봤는데요. 삶은 달걀에서 삶은이란 부분이 우리말처럼 두 가지로 의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말로 옮기면서 어렵거나 하지 않으신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삶은 달걀을 보셨나 봐요. 네. 제 책 중에 이제 삶은 달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은이라는 말이 한국어에서는 부글부글 끓였다. 그죠? 네. 라는 뜻하고 인생은 라이프이지 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어로 봤을 때 분명히 더 재미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인지 아직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또 해외 출판사에서 좋은 반응을 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은 우리가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 번역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는 질문해주신 써니님하고 비움님, 그 다음에 까만코사 삶은 달걀 918개월 해주신 제이루루님, 이분 세 분 일단 당첨자로 뽑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이루 이북스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선물로 제 책에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번역에 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 세계적으로 번역하기 가장 발달한 나라가 러시아라고 합니다. 러시아. 네. 근데 러시아에서 번역을 할 때는 꼭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한대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외국어를 러시아 말로 옮기는 사람이래요. 그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기술 번역가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어를 전혀 모르고요. 네. 외국어를 전혀 모르고 근데 러시아어 작가가 아까 그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기술 번역가가 옮겨놓은 러시아 말을 쉽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러시아 말로 옮기는 거죠. 그 두 번째 러시아어 작가가 러시아에서는 번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외국어를 러시아 말로 옮긴 사람은 기술 번역가라고 해서 책의 이름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요. 즉 번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작가들의 작업이 전문적인 창작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보통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번역가들이 번역을 하면 출판사 내에 우리말을 아주 잘 쓰는 편집자들이 있습니다. 그 편집자들이 그 번역가들이 해준 번역문을 윤문을 하거든요. 윤문. 문장을 아름답게 다듬는 것을 윤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책에 등장하는 번역가가 1차 번역을 하는 거고요. 출판사에 있는 전문 편집자가 그 다소 거친 번역문을 쉽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듬는 방법으로 한국의 출판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삶은 달걀이 제대로 된 재미있는 영어 번역을 만난다는 것은 아마 되게 운 좋은 일이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일단 편집자가 이 책을 선택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사람이 또 한국어에도 능통하고 영어에도 능통한 번역가를 찾고 또 내부적으로 또 편집자가 말을 잘 다듬어 줄 때 제가 이 책에 담았던 이게 삶은 달걀에 대한 농담으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네. 한 장만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한 장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삶은 달걀이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껍데기를 까야 해.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껍데기 깔 때는 조심해서 깠는데 다 까고 나서 역시 속이 뜨거운데 훅 먹는 바람에 이제 속에서 불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삶은 달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삶은 달걀도 뜨거우니까 껍데기를 조심해서 까야 되지만 인생의 껍질을 깔 때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삶은 달걀에 관한 농담이면서 인생에 관한 농담으로 만든 그림책이 바로 삶은 달걀이고요. 네, 이 책이 빨리 여러 나라로 번역돼서 수출되면 좋겠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이게 그림책이 유아용 도서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요. 그림책이 정말 유아용이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코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인스타 강의 중에 가장 코를 많이 푸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책이 유아용인 거는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림책은 제10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현대적인 시각 예술의 새로운 장르입니다. 그림책이 제10의 예술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9의 예술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코푸는 작가입니다. 코푸는 작가 이룰입니다. 예. 제9의 예술이요, 예, 만화입니다. 만화. 그림책보다 만화가 먼저 예술의 지위를 얻었고요. 제8의 예술은 영화입니다. 영화. 그리고 제7의 예술은 사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술의 은 1번부터 6번까지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평론 등 전통적인 예술이 1번부터 6번까지고요. 7번째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각 예술이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영화, 만화, 그림책. 네. 실제로 그림책도요. 에드먼드 에반스라는 인쇄업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진 작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재판과 목판 인쇄의 장점을 합쳐서 지금 현대적인 컬러 인쇄의 어떤 기초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발명이 영화, 만화, 그림책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책은 그림책 안에 사실은 연소자 관람가 그림책부터 19금 그림책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림책이 그런 제10의 예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ISBN 분류 기호가 유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ISBN 분류에 유아 밑에 그림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성인 그림책을 만들어도 그림책으로 ISBN을 받으려면 유아책으로 받아야 되는 게 한국에 좀 웃지 못할 사정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림책은 이 유아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학책으로 ISBN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북극곰 출판사에서 나온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출간된 글 없는 그림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성인용 글 없는 그림책인데 한국에서는 그 분류가 바뀌어야 되죠. 네,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당연히 질문해 주셨고요.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그림책협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걸 바꾸려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행정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좋은 그림책들이 유아책으로 교육용 책으로 좀만 한정돼서 푸대접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책은 그렇지 않다. 그림책 안에 영화의 연소적 관람가 영화부터 19금 영화가 있는 것처럼 그림책 안에 그렇게 다양한 그 등급의 그림책들이 있고요. 장르도 있습니다. 장르도. 그림책도 공포 그림책이 있고 스릴러 그림책이 있고 로맨스 그림책이 있고 코미디 그림책이 있고 다 있다. 그냥 영화나 연극이랑 문학이랑 똑같이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그림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책이 문학작품 아닌가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그림책이 문학으로부터 독립한 거는 여러분 혹시 그 랜돌프 칼데콧이라는 작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랜돌프 칼데콧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그림책이 그 독립된 예술 장르로 독립할 수 있는 초대 그림책의 문법을 만들어서 그림책은 확실히 제10의 예술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라탁 폴란드 분이 지금 유럽에 살고 계신가 봐요. 여러 곳에 가봐도 우리나라 그림책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그림책이요 굉장히 많은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리딩게이트에서 제가 그렇게 강연을 하게 된 것도요. 리딩게이트의 이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이순영 대표님이 해외 도서전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리딩게이트 이사님이 해외 영어책 소싱하러 나오셨다가 우리 책을 영어책으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우리 출판사 만나면서 그래서 북극곰 출판사의 영어책이 리딩게이트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 자체가 리딩게이트 이사님과 북극곰 출판사의 또 국내 컨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려는 노력, 또 리딩게이트에서 좋은 영어책을 수입하려는 노력 과정에서 해외 도서전에서 매년 2년이 이루어지면서 북극곰 출판사의 영어책도 리딩게이트에서도 출간이 되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북극곰 출판사의 책은 북극곰 출판사는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제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수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여 건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코로나로 왕래도 어렵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꾸준히 해외로 수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출판사가 북극곰 출판사다라는 자랑을 조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코 풀으셔도 됩니다. 진짜요? 한번 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인스타 라이브에서 코 푸는 강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더럽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잠깐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코 푸는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혼났습니다. 네. 또 자랑해 하도 된다고 쿡 SBI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림책을 등한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보시고 그 감동을 얻어보신 분들은 이제 등한히 안 하시겠죠. 수출하게 되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북극곰 출판사가 그동안 100여 건의 수출을 했는데요. 그 100여 건의 수출 중에 절반 정도가 저희가 해외 출판사를 직접 만나서 미팅해서 소개해서 수출한 거고요. 그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해외 에이전시, 아마 그게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50%가 저희가 직접 수출하는 거라면 30% 정도는 해외 에이전시들이 저희 책을 해외 출판사에 소개해서 수출이 됐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국내 에이전시가 해외에 소개돼서 수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출 비중 자체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만나거나 해외 에이전시 비중이 높은데요. 국내 에이전시들도 이제 힘을 내서 분발해서 국내 컨텐츠를 직접 해외로 많이 수출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폴란드 사시는 분 한국에 오시면 꼭 이루리 북스 들려주세요. 4번째 당첨자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곰 그림 출판사 중 초일 하브르탈 그림책 세트 추천해 주세요 하신 신은하님 계세요. 신은하님한테는 저희 이루리 북스에서 하브르타 강연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이루리 북스 강연을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그 하브르타 강연에서 소개되고 있는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한 책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책은 어떤 거예요? 부끄럽습니다만은 일단 수출된 국가의 수로는 이 책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11개 나라에 수출이 됐고요.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것보다 미국에 수출되면 더 많이 좋겠죠. 미국에 수출된 책이 저희 출판사 책이 2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눈 오는 날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쩌저적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네. 쩌저적이라는 그림책은 글 없는 그림책인데 미국에 출간돼서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리 올라가서 질문을 제가 하나 놓쳤어요. 하브르트가 뭔가요? 비움님 물어주셨습니다. 이거는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 시장이 가장 크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가장 크진 않지만 미국
시장은 영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시장이 크죠. 영국보다 큰가요? 그건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미국 시장은 계약 단위부터 굉장히 큰 걸로 알고요.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해 본 결과 유럽보다 적게는 5배에서 적게는 뭐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크게 계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네,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파인애플 맘이 책 읽어주는 방법에 관해서 질문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 아까 보여드린 북극곰 코다 시리즈의 3번째 책인 언제나 내 곁에라는 책입니다.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폴란드 사시는 라탁 폴란드님이 작가님은 어떤 일이 가장 즐거우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답변 드릴게요. 일단 이 책으로 책을 어떻게 읽어줄까에 관해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곰 코다 시리즈의 3번째 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엄마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엄마가 엄마 곰이 아기 곰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곰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하면서 눈을 멈춰서 던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던지는 걸까요? 세상에, 엄마의 비석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내 곁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언제나 내 곁에 있겠다고 했는데 돌아가셔서 화가 나서 엄마의 비석에 눈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완전히 혼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석에서 무덤에서 엄마의 영혼이 쑥 나오고 있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책 슬프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피엔딩입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네. 해피엔딩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 방식이 텍스트도 읽고 그림도 읽잖아요. 네. 저는 이거 제가 쓴 책이지만 이게 베르토시가 그린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베르토시의 예술 작품인 거거든요. 그림책은 그림 작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 저는 제가 재밌게 본 글도 감정을 잘 넣어서 읽어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림에서 본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책을 읽어준다는 거는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책은 읽어주지 않아요. 반드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만 읽어줍니다. 책을 매개로 상대방한테 사랑을 전하는 일이, 같이 노는 일이 책 읽어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어주는 게 괴롭고 힘드시면 안 읽어주는 게 나아요.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안 읽어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 읽는 게 괴로우면 책 읽는 걸 괴로워하는 내가 읽어주면은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죄송하지만 작가님 성함이 제 이름은 이루리입니다. 이루리. 꿈을 이루리 할 때 이루리. 네. 가끔 보면은 그 어머님 중에 아빠들이 책을 안 읽어줘서 너무 속상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아빠들이 왜 책을 안 읽어주겠어요? 책을 안 좋아하니까 안 읽어주는 겁니다. 그 학교 다닐 때
그 책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교과서, 참고서로 얻어맞고 이렇게 크신 분들은 책 안 좋아하거든요. 책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야 책을 좋아하죠. 그래서 책 싫어하는 사람은 책을 안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책은 누가 읽어주느냐?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읽어주는 거죠. 네. 책을 읽어준다는 건 사랑하는 일이고 그 사람과 함께 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빠들이 책 안 읽어준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근데 보통 이제 책 안 좋아하는 아빠들은 뭐 다른 거 좋아하잖아요. 뭐 레슬링을 좋아하든지 축구를 좋아하든지 야구를 좋아하든지. 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리를 좋아하시면 맛있는 요리를 해서 주죠. 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사랑과 행복을 전한다. 책을 보는 일도 우리가 똑똑해지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소개해줘야 책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요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계속 스스로 책을 찾아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도 책 안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책 안 좋아하는 분들 계시면은 안 좋아하면 굳이 억지로 보지 마세요. 네. 좋아하는 책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내가 만화책을 발견하든지 그림책을 발견하든지 좋아하는 책을 발견하면 그 다음엔 책에 저절로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아예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피아노를 좋아하면 피아노를 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면 노래하는 걸 부르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면 그림 그리는 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그 좋아하는 것에 관해서 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고,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책을 보게 돼요. 근데 책이 의무이거나 숙제이거나 강요여서는 절대로 스스로 보지 않게 되고요. 결코 내 영혼의 행복에,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책을 읽어주신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지 말라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읽어주고 싶은 그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인애플맘 7세 분의 답변을 드렸고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냐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그림책에 관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서평을 쓰는 일도 하고요. 번역을 하는 일도 하고요. 그림책을 위해서 이야기도 쓰고요. 편집도 하고요. 기획도 하고요. 강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책 작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워크숍도 합니다. 그림책에 관해서 제가 하지 않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림 작가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 작가까지 하면 그림 작가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림 작가 일을 제외한 그림책에 관한 모든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일을 뽑으라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작품을 쓰는 거, 창작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창작을 돕는 거. 특히 저는 워크숍을 통해서 그 시린 작가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볼로냐 워크숍이라고 그림책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 또 스토리 워크숍이라고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작가들의 멘토이자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남은 삶 동안 꾸준히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아이들이 코다책을 계기로 리게로 먼저 알다가 페이퍼북으로 다시 보니 신기하네요. 혹시 다음 편도 계속 나올까요? 네, 4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쓴 이야기를 제가 영작해서 저와 같이 작업하는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이탈리아 작가에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4편의 이야기가 얼추 완성이 돼서 이제 영작하고 감수 마무리해서
이탈리아로 메일 보내주면 베르소 씨가 아마 확인하고 계약 진행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 네 번째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상대 워크숍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이들 상대 워크숍을 제가 진행하는 거는 없고요. 제가 진행하는 경우는 가끔 이제 그 지역 도서관이나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서 어디서 이제 문화예술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특별 프로젝트로 가끔 이제 어린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하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이르네요. 4편 만나고파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서요. 다음 준비된 질문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수제맘이 6세 4세라고 해주신 분인데요. 6세 4세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잠깐! 아이고, 제가 또 코가 찼습니다. 한번 코 풀겠습니다.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저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를 많이 풀면서 강의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세 4세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재밌는 그림책의 재미 포인트를 이해를 못해요. 모 윌리엄스 비둘기 시리즈 같은 것들요. 그저 엄마가 웃긴 목소리와 말투로 읽어주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왜 재밌는지 모르는 부분을 굳이 설명해 줘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어려서 그러니 더 큰 다음에 읽혀주는 게 좋을까요? 6세, 7세에게 읽기 좋은 그림책이 있다면 추천도 부탁드려요. 그랬어요. 자, 당연히 그냥 냅두면 됩니다. 유머를 이해하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른이들은 의미의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의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경험의 독서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린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합니다. 의미의 독서는요, 그 경험이 막 쌓여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슬픈 경험, 웃긴 경험, 쓰라린 경험, 무서운 경험, 이 경험이 쭉 쌓여서 내 경험과 책 속의 경험을 비교할 때, 그럴 때 뭐예요? 의미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어릴 때 그랬으면서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책 보고 나면은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폭력입니다. 이거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화 보고 나왔는데 친구가 너 이 영화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렇게 물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재수없는 친구죠. 그죠? 친구는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 네. 친구는 시험하지 않아요. 친구는 나하고 같이 즐긴다. 여러분도 재미있는 책 읽어주면 그 재미를 같이 즐기면 돼요. 그 재미를 많이 느끼고 많이 즐길 수 있는 건 당연히 어른이에요. 왜냐면 어른이 훨씬 경험한 게 많으니까. 그림책을 보고 재미를 더 많이 느끼는 건 어른이지 어린이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책의 1차 독자는 어린이가 아니다. 어른이고 어른들이야말로 그림책의 진정한 수혜자고 그림책의 진정한 독자가 어른들이다. 그림책 결코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다. 어린이는 그림책 봐도 어른들이 이해하는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어른과 아이로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술은 영혼의 양식이고 결국 영혼의 취향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어른스러운 책이고 재미없어. 그런데 우리 애가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할지는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과 다른 독립된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그림을 보고 직접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택의 자유를 만끽해보고 자신의 영혼의 눈으로 책을 고르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책을 골라주고 추천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서 아이가 여러분한테 읽어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싶은 책을 여러분이 골라서 아이한테 읽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이 책 너무 재밌는데 보여줄까? 너 이 책 봤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받은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한 반에 강제로 몇십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이 첫째 시간에 국어, 둘째 시간에 수학, 셋째 시간에 영어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롭고 우리가 괴로웠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없는 겁니다. 안 남아있어요. 네. 상처만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왜 교육시키는지 한번 되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면 좋겠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원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한 반에 30명, 40명? 저는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 반에 맞는 인원은 4명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5인 이상 집합금지에도 안 걸리고 4명 정도면은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귀 기울이면서 수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선생님 숫자를 제한하고 학급의 인원을 제한하고 학교를 없애고 이런 일들이 저는 너무너무 무지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선택할 기회를 줘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도 기꺼이 여러분이 들어주라. 나와 동등한 독립된 영혼의 존재로서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고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너는 그런 취향이구나. 네. 나는 좋아하는 게 이건데 난 이래서 좋아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예술적 취향을 나눌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와 소통, 진짜 사랑 이런 게 꼽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애 둘 신경 쓰고 파악하는 것도 있는데 어찌 20명이 넘는 아이들 한꺼번에. 맞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어쩌면 아이들에게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그랬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 교육하는 거 이런 거 수업 해보시면 그동안 학교 교육이 실제로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그 비대면 교육 틀어놓으면 아이들 중에 그거 지켜보는 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예.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싫지만 아이와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배우님 말씀해 주셨네요. 네. 스스로 즐기는 시간도 늘어난 점 장점 같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학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학원도 없어질 겁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나 학원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결국 자기가 알고 싶은 거는 방법만 알려주면, 길만 알려주면 스스로 배우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배우는 존재지 강요하고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유롭게 꿈꾸고 경험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더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했더라면 우리 어른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울타리 개념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림책의 이북 출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타국에 사는 사람은 한글 그림책이 많이 아쉽거든요. 그림책이 이북으로 출간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네. 한국에서 전자책이 굉장히 판매가 저조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전자책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가져다 준 어떤 또 하나의 혜택 중에 한 가지가 책을 오프라인 도서로도 실물 책으로도 보지만 또 이렇게 패드나 PC,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외국에 계시는 분이 한글책을 보기도 수월해졌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영어책을 보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리딩 게이트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아마존에서 킨들 버전의 이북을 바로 구입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네, 국경이 허물어지고 교육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점을 모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찾아보면 어린이 책이 많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직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북극곰 출판사의 책은 대부분 이제 뭐 교보 이북이나 S24 이북 뭐 비롯해서 많은 전자책 업체에 전자책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이 기존의 틀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엠버맘님 해주셨고요. 또 준비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파도 이쁘고 스토리도 너무 좋은데요. 사실 주인공을 사람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동물이 주인공인 게 많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북극곰인 이유도요. 라고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신은하님이 영어 교육 안 시켜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리딩게이트 인스타에서 나올 만한 질문입니다. 영어 교육이요? 네. 저는 안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영어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언어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어책 보면 영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5살, 6살짜리 어린이도 영어 유창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 교육 잘하고 싶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 영어 컨텐츠로 보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면 영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아이가 뭐 그림을 좋아하면 영어 컨텐츠로 된 이제 미술 관련 책들, 또 만화를 좋아하면 영어 만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좋아하는 걸 통해서 언어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깊이 언어를 할 줄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영어를 굉장히 늦게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영어는 어디서 배운 영어냐면요,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배운 영어입니다. 제가 젊을 때 어느 출판사랑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에 관한 르포를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포를 쓰려면, 르포가 보고문학이잖아요. 쓰려면 취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의정부 녹양동 성장 지하에 있는 이주 노동자 상담소에 취재 갔습니다. 취재 가서 거기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그 영어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뭐 케냐에서 온 사람이 하는 케냐식 영어, 인도에서 온 사람이 하는 인도식 영어, 뭐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하는 필리핀식 영어, 몽골에서 온 사람이 하는 몽골식 영어, 뭐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하는 러시아식 영어. 근데 저는 그분들을 인터뷰해야 됐으니까 짧은 영어로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해야 했었거든요. 제가 그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저의 생활 영어가 갖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 필요하니까 하더라. 그래서 좋아하는 걸 통해서 언어가 필요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가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외국어는 저절로 배우게 된다라는 게 제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배운 영어 때문에 영어 번역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영어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영자 신문 보고 영어 방송 보고 영어로 된 책 보고 뭐 영어로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 억지로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써서 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된다면 영어는 그냥 늘어난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해외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많죠. 네. 한류 열풍에 따라서. 근데 저하고 작업하는 외국 작가들을 보면요. 저랑 같이 작업하는 외국 작가가 이탈리아 작가 엠마누엘레 베르토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작가 주안 바스드 까르발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 다 영어 못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그림 작가거든요. 그림 작가가 굳이 영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소통하는 문제는 베르토시는 부인이 영어 교사라서 부인이 소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까르발류의 에이전트 이네스 실바라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에이전트가 영어로 소통해 줘서 같이 작업을 무난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사람들은 영어 컴플렉스도 없고 굳이 자신이 하는 일에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데 영어를 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문법. 우리말을요. 국문법을 배우고 우리말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말을 못 배웁니다. 말은 일단 그냥 하는 거고요. 문법은 나중에 필요하면 정리하면 됩니다. 말이 먼저고 법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먼저 살고요. 살다 보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교육은 영어를 배우기 전에 영문법을 먼저 배워야 되니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을 잘하기 전에 국문법을 배워야 되면 우리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즐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헌법을 다 외워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삶이 먼저다. 말이 먼저고 삶이 먼저고 표현이 먼저다. 네. 각종 법, 문법이든 헌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경제법이든 법은 나중이다. 네. 그거는 삶이 있고 나서 나중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하면 알게 된다. 법 몰라도 인생 잘 살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삶이 먼저죠. 네. 아까 질문해 주신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왜 동물 주인공이 많고 왜 나는 작가님은 북극곰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심플합니다. 저 북극곰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3대 동물이 있습니다. 네. 하나가 북극곰이고요. 또 하나가 펭귄이고요. 또 하나가 돌고래입니다. 이들을 사랑하게 된 거는요. 사연이 깊습니다. 네. 아주 오래됐어요. 네. 북극곰을 좋아하게 된 거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인형가게 앞을 지나다가 하얀 북극곰을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주고 싶었으나 사주려고 저를 데리고 가셨으나 너무 비싸서 못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뭐냐면 눈앞에 어제 본 그 북극곰이 있는 거예요. 그 곰인형이. 진짜가 아니라 판타지가.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비록 돈으로는 그 인형을 사주지 못했지만 추억으로는 마음으로는 진심으로는 그 인형을 사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돈으로 사준 인형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준 그 북극곰 인형 때문에 저는 북극곰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북극곰이 나오면 꼭 보게 되고요. 서점에 가서 북극곰이 나오는 책이 있으면 또 펼쳐서 보게 되면서 북극곰 덕후가 됐고요.
그래서 출판사도 북극곰 출판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첫 책으로 북극곰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가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좋아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을 합니다. 저 삶은 달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 썼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썼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서 영감을 얻는다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우리 폴란드 사시는 락타 폴란드님이 질문 제일 많으신데요. 부모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네, 검소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아직도 모르십니다. 그냥 다자리 용돈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한 번씩 전화하셔서 잔소리하시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무뚝뚝한 분이시다. 저의 예술적 감상하고 별로 상관없으신 분들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구운 계란 좋아하시나 봐요. 구운 계란 좋아하시면 구운 계란에 관해서 한 작품 쓰셔도 좋겠네요. 네. 아까 그 엠버맘이셨나요? 네, 하시는 분이 제가 세상을 바꾼 시간 15분에서 강의한 거를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방법을 항상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가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좋아하는 책을 보는 겁니다. 셋째는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사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다 이루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반대를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보지 않을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싫어하지 않을 일을 싫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용기보다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용기가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겠죠. 네. 저는 삶을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책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나온 학교나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됩니다. 네. 좋은 학교 나와봤자 별거 없습니다. 남이 좋은 학교 의미 없습니다. 예. 좋은 학교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11시까지 하는데요. 11시가 다 됐습니다. 어떡하죠?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지금 한 50여 분 계신데요. 이 50여 분 중에 굳이 근데 그때 인스타 라이브 들었어요. 그래, 작가님 만나보고 싶었고 사인 받고 싶어요 하시면은 이루리북스 서점에 오시면 한 권은 제가 제 책 한 권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인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기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또 아름다운 책과 함께 만나길 바라고요. 어느 서점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루리북스라고 제가 하는 그림책 서점입니다. 다시 청취할 수 있나요? 네. 오늘 이 라이브는요, IGTV에 저장을 아마 할 겁니다. 할 거라서요. 네. 아마 다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 아마 편집해서 올라갈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루리북스에서 번개해 주시면 좋죠. 네.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제 인스타 계정인데 저는 그
노약자라서 인스타보다는 페이스북을 더 열심히 하고요. 영어로 루리리 검색하시면 됩니다. 루리리 검색하시면 되고 인스타는 YRU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루리북스 인스타 계정이 있고요. 북극곰 출판사 인스타 계정도 있으니까요. 네. 그쪽으로도 와주시면 저에 관한 소식, 그 다음에 출판사 소식, 서점 소식들을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지저분하게 코 풀면서 강의하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좋은 꿈 꾸시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북극곰 출판사 유튜브도 팔로우 해주세요. 네. 안녕. 네. 리딩게이트 유튜브도 팔로우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Reading Gate!